개념을 좀 나가보죠. 다시 포물선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물선으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요. 자, 이런 포물선이 좀 있습니다. 자, P가 0보다 크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접선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접선을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위에 한 점 x1, y1이 이렇게 있을 때요. 요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혹시 저기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요? 이거 뭐라고 부르죠? 원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렸습니다. 그 위에 한 점이 x1, y1이에요.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모의고사 보셨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풀었었죠? 이거 접선 방정식 어떻게 썼습니까? 이 제곱이고 제곱이면요, 이 제곱을 이렇게 1차 두 개로 쪼갰었죠. 그래놓고 요 접점의 x좌표를 그대로 여기다가 밀어 넣어서 이렇게 개수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었었죠. 그렇죠? 봐봐요. 얘도 원래가 똑같아요. 여기 지금 2차항이 있지. 여기 2차항이 있으니까요. 자, 보통 이렇게 나오면요, y의 제곱이랑 x의 제곱이라는 2차항이 있으면요, 이 녀석에 y 곱하기 y라고 쪼개고요, x 곱하기 x라고 쪼개고 난 다음에 원에서 풀었던 기법대로 여기 그 접점의 좌표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곱해지는 거야, 처음에 좌표가요. 근데 이게 여기는 1승이야. 선생님, 그러면요, x라는 i랑 y라는 i가 있으면요, 이거를 그럼 얘도 이렇게 쪼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루트 x가 들어가면 이게 벌써 직선이 됩니까? 직선이 되려면 반드시 차수가 몇 차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모든 항들이요. 상수항을 뺀 나머지 문자들이 다 몇 차로 돼 있어야 됩니까? 1차로만 있어야 되지. 근데 이러면 벌써 1차가 아니야. 다항식이 아니란 말이야. 절대 직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 x는 선생님 그럼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얘를 만들 때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얘들을요 이렇게 쪼갭니다. 1차일 때는요 차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 x랑 y라는 아이들을요 이렇게 좀 바꿔줘요. 그래 놓고요, 여기 위에 있는 아이들을요 이렇게 x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 놓고 나머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나머지 문자 하나에다가요 이렇게 그대로 접점의 좌표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외우세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지 마. 이건 외우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걸 받아들이시는 게 일의 정신 건강이 좋아요. 이거를 왜 그러냐라고 유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결과만 알아두고 있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x1, y1이라는 이런 접점의 좌표가 있을 때 그 위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요,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y1, y는 4p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x1이 되면서요, 2랑 4p를 약분하면서 y1, y는 2p의 x 플러스 x1이 됩니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제곱은 4x라는 이런 포물선이 있고요, y제곱은 4x라는 위에 한 점 중에 이렇게 1,2가 있습니다 라고 이런 점이 하나가 있다고 친다면요,
이 1,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한다 그랬을 때 그 공식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 y는 자 얘가 지금 4죠. 4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x 대신에요. 2분의 x 플러스 x1이라는 이 x1에 1이라는 값을 대입해서 2분의 x 플러스 1을 여기 4에다가 그대로 곱하면 된다고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따라왔습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만약에 x제곱은 4py라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이런 포물선이 되면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는 위에 한 점이 x1, y1이라고 했을 때 똑같아요. 방식은요. x1, x는 4p가 있는 상태에서 y 대신에 2분의 y 플러스 y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p의 y1 플러스 y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포물선인 경우에는요. 2차랑 1차가 둘 다 섞여 있기 때문에 2차를 처리할 때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를 처리하실 때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있죠. 지우겠습니다. 요 교과서에 다 있으니까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쑥 보시면 된다면요. 자, 똑같이 y제곱은 4px라는 이런 포물선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m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럼 반드시 요 n이라는 i는 내가 임의로 설정한 문자이기 때문에 저 n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요 p값과 n값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를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거를 저기에 있는 원래 포물선의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은 mx 플러스 n의 전체 제곱이라는 i가 4px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거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입니까? 2차 방정식이지? 그럼 2차 방정식인데 지금 위에 한 점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됩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지? 그치? 그럼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를 정리를 해서요. 판별식 d가 0이 됩니다 라는 조건을 쓰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n이라는 조건이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n분의 p라고 계산이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y는 mx 플러스 n분의 p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냥 공식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n분의 p가 된다는 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이것도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여쭤보셨던 x제곱은 4py라는 이런 포물선이 있을 때는요. 위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렸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m이 될 때는 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요? 똑같아요. y는 mx까지는 똑같은데요.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m제곱 p라고 나옵니다. 계산하면 여기 있는 요 n의 값이요. n 값이 마이너스 m제곱 p라는 값으로 나오는데요. 그게 교과서 부분에 저기 나와 있거든요. 아마 m제곱 p라고 나옵니다. 이거 잘 안 외워. 왜냐면 잘 안 쓰게 되거든요. 이거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m제곱 p라는 게 맞는지 잠깐 확인만 좀 할게요. 맞네요. 마이너스 m제곱 p.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얘도 과정은 똑같아요. 여기에 mx 플러스 n이라는 i를요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x의 제곱이 4p 곱하기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판별식 d가 0이 됩니다 라는 거 쓰게 되면은 그렇게 뭐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얘는 내가 왜 외우라고 하면은 이미 여기서부터 mx 플러스 n이라고 미지수가 잔뜩 붙어있는 이 식 자체를 전개를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돼서 계산량이 너무 많아. 얘는 m분의 p라는 거를 무조건 암기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굳이 m제곱 p
여기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굳이 안 외우시고 니네가 알고 있는 판별식 t가 0이 됩니다 라는 거 때리셔도요 별로 그렇게 계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mx 플러스 n분의 p가 됩니다 라는 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선생님 근데요 원인 경우에 대해서는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요 점직거리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습니다 라는 걸 이용해 갖고 접한다라는 관계식을 판별식 d를 안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포물선은 그런 거는 안 가르치고 무조건 판별식 d만 알려주시는 거죠? 원일 때 판별식 d 쓰면 혼났잖아요. 예, 맞는 말이에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 포물선 같은 애들은 원에서는 내가 왜 이거를 거리로 이용을 했냐면요 원은 임의의 한 점에서 아무렇게나 그려도 그 거리가 다 어때요? 일정합니다. 근데 포물선은 그런 일정한 값이 있어요? 없어요. 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원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게 선생님 원이 타원의 일종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타원도 뭔가 점직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있겠니? 여기에서 그렸을 때랑 여기에서 그렸을 때랑 요 중심에서 거리가 다 달라지는데? 이 거리가 다 달라지는데요? 타원이 비대칭이잖아. 원은 사방팔방 360도가 무조건 대칭성이 유지가 된다고요. 균형이 있단 말이야. 근데 타원은 이거를 4등분으로 쪼개고 난 다음에 비로소 부분적으로만 균형감이 있지 나머지 전체 부분에서는 균형감이 없어요. 이게요. 선대칭이잖아 얘는. 그치? 근데 이게 이쪽 부분에서 이쪽 부분이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점직거를 쓸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 쌍곡선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쌍곡선이나 2차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포물선이나 이런 타원 같은 애들은요 무조건 직선과 이 곡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얘기할 때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요 판별식 d가 무조건 기준입니다. 사실 원도 판별식 d로 풀 수는 있지. 근데 계산이 많으니까 원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리 d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라는 공식으로 그거를 우회해서 이용을 했었잖아요. 이건 원만 가능한 거지 나머지 2차 곡선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이런 내용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식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몇 가지 좀 특이한 성질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물선 외부에 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요. 외부에 한 점이 있는데 외부의 한 점이 이렇게 접선 두 개를 그립니다. 아우 너무 아우 이렇게 그리면 모양이 안 이뻐. 어머 모양이 왜 이래? 미쳤나봐. 외부의 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외부의 한 점에서 제가 이렇게 접선을 좀 그리겠습니다. 접선을 좀 그렸어요. 근데 그 접선이 항상 수직을 이룹니다. 이렇게 수직을 이뤄. 그리고 어딘가에 또 여기에서 접선을 또 그렸는데요. 그 접선이요 또 마찬가지로 접선끼리 연결했을 때 접선의 교점이 수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접선이 교점이 수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포물선의 임의의 접점 두 개를 잡고 그 접점 두 개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선이 항상 수직으로 만나요. 항상. 그럼 그 항상 수직으로 만나는 교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교점들이 도대체 어디 위에 있냐라는 거죠. 도대체 이 교점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라는 거야. 어디 위에 있을까요? 결론을 얘기하자면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뭘 것 같아요? 포물선
포물선에 점근선이 있어요? 지금 저한테 저항하시는 겁니까? 반항하시는 거예요? 포물선에 점근선이 있어요? 포물선은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요? 기준이 되는 준선. x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요. 예외 없이 항상 그 두 접선은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직관계가 됩니다.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럼 한번 증명을 해보죠. y제곱은 4px라고 했을 때요.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요. 제가 임의로 기울기가 m이라고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를 m1이라고 두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제가 m2라고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죠. 일단 저 m1과 m2를 대변할 수 있는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m분의 p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써볼 수 있겠죠. 따라왔습니까? 따라왔어요? 자, 봐봐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냐면은, 자, 제가 이 준선이라는 정보를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요 점을요, 제가 뭐라고 설정할까요? 여기 a가 있으니까 여기 a, b라고 이렇게 좀 설정을 해보죠. a, b라고 이렇게 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잘 봐요. 잘 봐. 이 a, b가 이 접선 위에 있는 교점이지. 그럼 a, b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반드시 방정식이 성립할 거야. 봐봐요. b라는 아이가요. ma 플러스 m분의 p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양변에 m을 좀 곱할게요. bm은요. am제곱 플러스 p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am제곱 마이너스 bm 그러면 p가 0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보입니까? 그쵸? 그럼 봐봐요. 두근의 곱 m1 곱하기 m2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 m1과 m2는 항상 어떻게 나와야 돼요? 곱이 수직관계 이루고 있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쵸?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그럼 봐봐요. m1 곱하기 m2가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얘기하는 거죠. m1, m2가. 이게 근데 두근의 곱이 a분의 p가 되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요? a분의 p? 근데 이 녀석 p는요. 고정되어 있잖아. 고정되어 있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a가 반드시 어떤 식이 나와야 돼요? a가 마이너스 p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저 a라는 좌표는요. 내가 지금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임의의 외부점 저 a 좌표는요. 반드시 x값이 어디 위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야? 준선 위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 a, b는요. 무조건 여기에 있는 x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 위에 한 점에 있는 좌표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p, b라는 점에서 무조건 임의로 이렇게 접선 두 개를 쏘게 되면요. 그 접선은 예외 없이 항상 수직을 이루게 됩니다. 준선 위에서만 가능한 거야. 준선을 벗어난 임의의 한 점에서 접선 그리게 되면요. 그 접선은 절대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수직관계를 이루지 않아요. 유일하게 외부에 한 점이 있는데요. 그 외부의 한 점들이 여기에 준선 위에만 있을 때는요. 준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내가 뽑아서 거기서 접선을 두 개를 쏘게 되면은 그 접선은 항상 수직을 이룬다라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거 자체가요. 수직을 이루는 점들은요. 무조건 준선 위에만 존재하게 돼 있다는 게 여기서 입증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준선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쏘게 되면은 얘네는 항상 수직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항상 예외 없이 그렇게 수직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수도 마무리하죠. 자, 또 같은 방식으로 여기 y제곱은 4px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는 x, y 제곱 총체를 한번 그려보죠. 여기에 이렇게 준선이 있습니다. 아, 여기 초점 맞습니다. 컴마죠.
접선에서요. 접선을 좀 쏠게요. 접선을 좀 쏘겠습니다. 그 접선을 저런 식으로 딱 쐈을 때요. 여기 위에 임의의 한 점을 x1, y1이라고 이렇게 좀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보입니까? y1, y는 2px 플러스 x1이 됩니다.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접선의 x절편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포물선 위에 한 점 x1, y1에서 쓴 접선은요. 항상 그 접선의 x절편이 고정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y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누구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x1밖에 없지? 그럼 이 좌표가 마이너스 x1, 제로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쵸? 잘 봐봐요.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 이렇게 중선까지의 거리가 있어요. 그 녀석이 x1 플러스 p가 된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요. 보여요? 근데 이 x1 플러스 p라는 아이는요.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랑 같다라는 거 보이세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지. 이렇게요. 포물선의 정의였잖아요. 포물선의 정의는 준선과 초점으로부터 임의의 한 점을 찍었을 때 그 거리가 항상 같은 점들의 자체가 포물선이었었죠? 그쵸? 근데 봐봐. 이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의 x절편이 마이너스 x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x절편으로부터 초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돼요? 그림이 조금 찌그러졌네. 이렇게 할까? 너무 좀 그렇다. 이 그리고 x1 플러스 p가 된 거 보입니까? 근데 얘네랑 얘네 두 개가 평행하지. 그쵸? 얘네 두 개가 평행하지. 길이가 같지.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입니까? 평행사변형이지. 그치? 근데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한 주변의 길이가 같네요. 이거 무슨 사각형입니까? 무슨 사각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인데 이변의 길이랑 이변의 길이가 같지. 그럼 이변의 길이랑 이변의 길이도 같아야 되겠네. 이게 무슨 사각형입니까? 마름모예요. 마름모입니다. 이거는요. 그럼 이게 마름모라는 거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마름모라는 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냐면요. 잘 봐요. 마름모니까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같죠. 그치? 저 각도랑 저 각도가 같을 수밖에 없지. 이 각도랑 이 각도도 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봐봐요. 이렇게 연장선을 딱 그을게요. 그럼 축과 나라는 이런 성분이 되겠지. 그럼 봐봐요. 여기 지금 접선이었었죠.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딱 그리고 얘네가 또 평행하지? 그럼 이 각도가 동그라미였으면은 이 각도도 무슨 각도가 됩니까? 동그라미가 되지? 왜? 동위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동위각이잖아요. 근데 봐봐요. 여기서 이게 지금 접선이었었죠? 그쵸? 그러면은 이 접선과 이 접점에서요. 이 접선에 수직이 되도록 하는 이런 법선을 그렸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법선이라고 부르거든요. 법선. 접선과 수직이 되는 선을요. 우리가 법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봐봐.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각도랑 또 이 각도랑 같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90도였잖아. 이게요. 그쵸? 그럼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마름모를 통해서 동위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로 입증을 한 거지. 그럼 봐봐요. 이렇게 법선을 그렸을 때 우리가 혹시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수면에서 이렇게 빛을 쐈을 때 반사가 됩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부릅니까? 물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거 반사의 법칙이라고 배우지? 그치? 그럼 반사를 할 때는 반드시 입사면 기준으로 했어요.
법선을 딱 그리게 되면은 이게 무슨 각이죠? 자, 빛이 입사했지. 이거 입사각이라고 부르는 거 아십니까? 그쵸? 이 각도가 무슨 각이에요? 반사각이라고 부르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어때요? 예외 없이 항상 크기가 같지. 그냥 봐봐. 이게 입사각이고 이게 반사각이죠 지금.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딱 포물선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빛이 여기가 철판이었어. 만약에 빛을 못 뚫고 가 무조건 철판이야. 반사가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빛을 딱 이 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빛을 쏘게 되면요, 그 빛이 무조건 어디에 모여? 그 빛이 무조건 어디에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반사가 돼서 어디에 모여요? 포물선에 모이지. 그치? 봐봐요. 내가 빛을 이 방향으로 또 축과 나란하게 쐈어. 촥 쐈어.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을 샥 그리게 되면은 그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하는 이런 법선을 그렸을 때 이 녀석이 입사각이 되겠지. 그 입사각과 각도를 이렇게 반사시키게 되면요, 그게 예외 없이 항상 어디로 몰리게? 빛들이요? 초점에 몰리게 됩니다.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야. 마름모라는 도형이 접선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끔 들어가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빛들이 반사가 돼서 다 초점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테나 모양이 왜 포물선 모양이라고 그랬었어요? 우주에서 신호가 날라오잖아 이렇게. 그럼 신호가 날라오면은 이렇게 큰 이 원판에 빛들이 쾅쾅쾅쾅쾅쾅 이렇게 촥 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안테나 모양이 이렇게 가운데 뾰족한 부분이 있다 그랬었지? 그거를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라고요. 이런 모양이요. 이 길이가 정확하게 무슨 길이를 측정한 거야? 초점 길이를 측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빛이 오면은 샹 이게 360도로 이렇게 뺑글로 돌려있던 거지. 그럼 사방팔방에서 팅팅팅팅팅팅 이게 빛들이 다 올 때마다 어디로 몰리는 거야? 여기 안테나 뾰족한 부분으로 신호들이 다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에서 오는 그 약한 신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로 집약되는 거겠지. 신호가 증폭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이제요. 그러니까 신호 세기가 이게 만약에 안테나 설계를 요 길이를 잘못 설계해갖고 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짧게 만들거나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빛이 안 몰리게 되겠지. 신호가 안 몰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신호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그 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 오류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포물선이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이유 자체가요, 이런 모양 때문인 거야, 얘들아. 됐습니까? 그래서 빛이 이렇게 그러니까 축이라는 건 이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축. 이 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입사하면 무조건 초점에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축과 나란하지 않으면요, 약간 달라요.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초점에는 안 모이겠지. 그렇지? 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입사할 때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쓰인다면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초음파 분쇄기 같은 거. 초음파 분쇄기 같은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쪽 부분에 있는 뭔가 결석 같은 거를 초음파가 분쇄하고 싶어. 그럼 초음파도 어쨌든지 간에 파동이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 뭔가 장비를 딱 갖다 놓고 내가 타겟팅 되는 위치에다가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초음파를 이렇게 축에 날아가서 쏘는 거야. 그러면 그 반사된 초음파가 다 어디로 모이겠어? 내가 분쇄하고자 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다 모이겠지. 그 위치에 있는 것들은 다 부셔지는 거야. 나머지 부분은 안 부셔지고 한 곳에만 조질 수 있는 굉장히 공학적으로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거지. 포물선이라는 도구 자체가요. 이 초점이라서 비초점이라는 이유가 이게 그래서 이름을 초점이라고 갖다 붙인 거야. 왜? 한쪽으로 다 몰리는 거거든. 그 이유는 뭐라고? 접선까지 이 부분을 알아서 마름모 모양을 만들어야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였었어요. 됐습니까? 예. 개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는 여기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며? 그렇지? 시험 범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모르니까 일단은 개념은 제가 나갔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기하책 안 들어오셔도
수고하셨습니다.